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수능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마음도 조급해지시고 또 절박함이 더 커지는 이 시점에 제가 수능 직전에 꼭 보셔야 되는 기출문학 지문 정리하실 수 있도록 팍팍 찝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에 수험생들의 패턴은 EBS 특수한 공부에 매몰이 되거나 또는 사설 모의고사나 방대한 학습 자료에 의해서 방향성이 상실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 외우다가 시험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시험을 잘 못 볼 확률이 커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EBS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감각을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면 굉장히 이제 이질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또 기출문제를 다 돌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시간상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사설 모의고사도 보고 EBS도 보고 해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꼭 우리가 봐야 되는 어떤 기출문제를 찝어서 보는 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푸실 필요는 없지만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이제 수특에 연계되는 수완에 연계되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는 그 정도는 기출문제를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최신 경향성과 부합하면서 연계 출제 가능한 지문에 집중하시고 이걸 배경 지식화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문학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충 이런 내용이다 하고 알고는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분석하시면서 출제원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겠느냐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또 전체 줄거리 위주로 인물 사건 배경 소재를 정리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를 정말 알차게 맛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최근 5년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하면 횟수가 더 많아요. 저는 수능 지문을 거의 한 지문 이상씩은 거의 매년 적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살려서 올해 좀 나올 만한 기출 문학 작품들을 제가 찝어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적중보다 중요한 건 본질적인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기출 지문과 함께 나올 만한 EBS 문학 작품 리스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문학에서는 찝어드리는 기출 작품이라는 게 수특 수완과 연계되는 리스트를 참고해서 이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략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 지식화를 해 두시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간단하게 제가 향후 영상 업로드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 전까지 제가 공개 가능한 선에서 나올 만한 지문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시다면 한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정말 올해 수능에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전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멘탈 관리, 그리고 수능 후의 마음 관리, 그리고 정시 전략 영상 및 학원 정보 이런 것들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댓글은 제가 내일 정도에 다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치동 빅마우스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 하시고 cafe.naver.com dcd 빅마우스로 오시면 보통 이 카페에서 내년 수업이나 올해 정시 컨설팅 모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제가 조금 홍보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께 이게 홍보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저의 전용 공간인 요 카페에다가 이제 광고를 좀 제일 먼저 하는 편이에요. 또 어떤 분들께서는 그냥 유튜브에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올해는 좀 고민 중인데 어쨌든 요 카페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략 및 선정 지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선정해드린 지문은 반드시 다시 분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엔 여러분이 문제가 맞추면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분석해 보시고요. 내용을 배경 지식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셔라? 전체 줄거리를 중심으로 전체 줄거리. 뭐 강사 자료에 이제 뭐 주석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시나 고전시가 같이 짧은 거는 주석이 괜찮은데요.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 같이 길이가 긴 거는 어차피 EBS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 소재 요 4개는 꼭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우리 수강생들은 빅쌤의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 구성 방식,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선지 구성 방식과 정답 선지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렵지 않게 되면은 그냥 답을 고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뜯어서 음미해 보시면 좋겠어요. 시간 별로 걸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음미해 보시고 다시 한번 기출이 된다면 어떤 부분이 응용이 돼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현대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평가원이 사랑하는 작가와 작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나오는 시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출제된 지 조금 텀이 오래된 경우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그 가능성이 높은 시인이 이제 사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시인들 위주로 제가 선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뭔가 뭐 이제 작품을 찾아서 막 다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뭐 이제 좀 오래된 기출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방법을 제안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시인들 수특이나 수완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작품은 어느 정도 보고 그 수록된 작품은 어느 정도 보셨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시인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공부 있죠. 이 시인들이 대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애를 살았고 이 시인들의 어떤 작품 경향성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EBS라는 게 작품이 연계될 수도 있지만 작가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분들 다 되게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익숙한 분들의 낯선 작품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작품도 익숙한 작품이지만 익숙한 작품과 함께 낯선 작품을 좀 봐주신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문학 작품 감상 능력도 키우실 수가 있고 수능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김소월 작가는 이제 한 해의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생애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 시를 김소월 시인의 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치한 시인은 굉장히 남성적인 또 이렇게 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대쪽 같은 그런 어떤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인. 그래서 평가원에서 또 교육청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 조지훈 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들을 중시하면서 또 이제 뭐랄까 이런 좀 대쪽 같은 기질이 있는 시인인데 조지훈 시인의 일생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회가 출제가 됐고요. 아무래도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랑받는 어떤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윤동주 시인은 익숙해서 그렇지 이 시가 나오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9회나 출제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의 낯선 작품들을 좀 찾아서 좀 읽어보시고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14종 문학 자습서라는 게 있죠. 문학 자습서가 있죠. 이 자습서에서 이 시인들의 작품들을 좀 넘겨보면서 EBS에 수록되지 않은 다른 작품들도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교재는 현대시의 모든 것이라는 이 자습서가 있는데 요걸 좀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 감상에 있어서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히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드래곤,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5회가 출제됐습니다. 시적인 경향성의 어떤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 분이고, 문학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길 바라고, 우리 김광균 시인은 대표적인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5회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워요. 이 시인의 작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평가원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시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친일파의 어떤 행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한 측면이 있지만 6회나 출제가 되었고요. 굉장히 그 해석력도 필요하고, 이 시인의 시를 독해하려면 해석 능력도 필요하고 감상 능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재삼 시인 같은 경우는 뭐 김소월 시인하고는 색깔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분도 뭔가 한해 정서를 많이 이제 담은 시를 썼고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굉장히 잘 살려서 작품을 쓴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회나 출제가 됐죠.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 백석, 잘생긴 백석 시인 사진 한번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우리 이용학 시인과는 다르게, 좀 가족끼리 이제 헤어지는 아픔도 겪었고, 굉장히 좀 힘든 시기에, 1930년대에서 40년대 시기에 힘든 시기를 겪은 시인이지만, 이북 분이거든요. 북한 분인데,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굉장히 밝은, 또 고향에 대해서 추억하며, 좋은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요. 6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수록되어 있는 만큼 꼭 여러분들이 백석 시인의 작품만큼은 잘 봐두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김기택 시인은 비교적 좀 최근 시인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상욱 시인 있죠? 하상욱 시인도 이제 굉장히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친숙한 소재로 시를 이제 쓴 분인데, 김기택 시인은 약간 하상욱 시인의 선배격인 그런 어떤 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회 출제가 됐는데 시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렇게 분석 능력을 측정하기가 좋은 작품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들의 작품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학 자습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수특 수한 교재를 통해서든 꼭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강사들이 뭐 찍어놓은 강의나 주석을 보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험장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정말 최중요 시인들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풀 버전은 아님을 밝힙니다. 아무래도 유튜브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 다 이제 말씀드려서 여기서 적중이 다 돼버리면 오히려 제가 좀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밝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상섭 작가 3회가 나왔습니다.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시에 비해서는 작가가 그렇게 많이 막 겹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분들은 그러니까 빈도수는 현대시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그래도 중요한 분들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상섭 작가 같은 경우는 만연체라고 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 문장이 긴 문체에 적응을 해 놓으시면 수능 시험장에서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대라는 작품은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 비롯해서 염상섭 작가의 작품들은 좀 몇 개 보시면 좋겠어요.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역시 문학 자습서를 통해서 또 수특수한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사설 모의고사에 이제 염상섭 작가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김유정 작가 뭐 굉장히 이제 해학과 그런 어떤 웃음의 어떤 밝은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작품 내용은 굉장히 묵직하죠. 그러니까 형식은 어떻게든 좀 껍데기는 밝게끔 세팅이 되어 있지만 메시지는 굉장히 묵직하고,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가니까 여러분들이 봐두시길 바라고요. 김동리 작가는 2회 출제가 됐는데 뭐 대표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마가 있죠. 이 작품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석영 작가도 마찬가지 꼭 보시고요. 이문구 작가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문구 작가, 그래서 뭐 우리 동네 뭐 성씨가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연작 작품인데 뭐 여러 가지 이 씨도 있고 리 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런 이제 이문구 작가의 작품들, 그다음 관촌수필이라든지 뭐 요런 작품들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청준 작가 4회 출제됐는데 제가 이제 이청준 작가 굉장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청준 작가도 꼭 좀 보세요. 예, 뭐 장인 정신에 대한 작품도 많이 썼고요. 또 이제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부조리를 꼬집은 작품들이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면의 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욕 아닙니다. 병신과 머저리 뭐 이런 작품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뭐 줄이라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 스펙트럼 굉장히 높으니까 매잡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꼭 좀 미리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태준 작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은 돌다리가 되는데, 폐강랭이라는 작품도 복덕방 뭐 이런 작품들은 꼭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작가 작품도 작품 겉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메시지가 묵직하니까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김승옥 작가 작품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능 완성에는 역사라는 작품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지만,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무진기행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겠고, 이호철 작가 같은 경우는 뭐 나상이라든지 탈향 이런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 그리고 제가 작품들 소개해드렸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해 보시면서 분석 능력을 키우시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현대소설 작가도 마찬가지로 최중요 작가이면서 중요한 걸 제가 찝어드렸지만 풀버전은 아님을 밝힙니다. 풀버전은 현강생들한테만 일단은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작가 위주로 말씀드렸지만은, 고전시가는 이제 작품 위주로 선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평가원을 같이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배경식화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분석 연습을 하면서 내 걸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동동 같은 경우는 이제 3회가 출제됐습니다. 06년, 13년, 17년 나온 지가 꽤 됐죠. 굉장히 중요하고 익숙한 작품이면서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요 정도는 꼭 보셔야겠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기출은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가 있지만,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기출을 좀 풀어보면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옛기출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 썼습니다. 일동 만분가 같은 경우도 중요하고요. 일동장류가는 진짜 올해 최중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신으로 일본과 또 일본으로 간 그 작품인데, 이 일동장류가 말고 이제 연행가, 이건 청나라 사신으로 간 건데 꼭 좀 보시고요. 견회요,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윤선도 작품 꼭 보시고, 그리고 한거 18곡 요것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연계된 작품 중에는 요 정도를 제가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뭐 그 번외편으로 박인로 작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박인로 시인 굉장히 중요하고, 뭐 누왕사라든지 뭐 선상탄이라든지 이런 대표작 같은 거는 꼭 좀 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트렌드에 조선 후기 여성들이 쓴 작품들, 이별에 관한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놀러가서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뭐 유산가라든지 뭐 댄동어미 화정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봐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유배가사, 귀양가서 쓴 가사들 있죠.
그리고 안빈낙도에 해당하는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꼭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작가들이 아니라 이 작품들을 꼭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처를 써놨으니까 보시고, 이 밑에 제가 추가적으로 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문학 자습서를 통해서 혹은 뭐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분석해보고 익혀나가시면 아무래도 적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중요 작품들이고요. 역시 풀버전은 아님을 밝힙니다. 하지만 엑기스는 제가 여기다 다 실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전체 줄거리 위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연도를 제가 세세하게 밝혀 적지는 않았고 그냥 작품명을 적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특이나 수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역시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 줄거리를 위주로 인물 사건 배경을 여러분들이 플러스 소재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오더라도 대충 플롯상에서 어떤 부분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속향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 평가원 합쳐서 8회 출제가 됐고요. 나온 지도 좀 됐어요. 그래서 속향전은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창성가미록 정말 이제 인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조선 이제 후기에 쓰여진 작품이니만큼 어떤 가정소설의 어떤 부분도 있고 영웅소설의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제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인물관계가 복잡하다는 것만으로도 출제 순위 0순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요. 김영철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 번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에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 이산가족의 어떤 상봉 그런 과정들을 밀도 있게 그린 작품들을 평가원에서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철전 이전에는 이제 최척전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김영철전도 이 최척전하고 굉장히 맥락이 유사한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청가 같은 경우에 6회나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깊숙이 물어보기 시작하면 꽤 어려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제 제쳐두지 마시고 꼭 좀 보시면 좋겠고, 뭐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구운몽 같은 것도 꼭 좀 봐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록 예전에 이제 우리 2017학년도 수능이나 이런 데서 뭐 박시전 이런 게 출제가 됐는데 임진록도 한 번쯤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나 뭐 제가 이제 테스트로 임진록을 내면은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임진록 좀 꼭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한 번 나왔지만 적성이전 요것도 올해 되게 중요한 작품으로 보이거든요. 꼭 체크해 주시고, 홍길동전도 익숙하지만 깊숙이 물어보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봐두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스스로 분석해 보시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이제 일주일쯤 남겨두고서 정말 이건 이제 기출 정리고 일주일 남겨두고 정말 나올 만한 최중요 작품들 기출이랑 뭐 수특 수한 다 합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 마지막에 좀 더 힘내서 원하는 결과 다들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후에 또 정시 원서 영역 때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요. 수능까지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정시 시즌에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정말 좋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함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이 되니까 함께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